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오후 7시 25분입니다. 네. 오늘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고민을 하다가 일단 켰습니다. 이거를 켜기에 앞서서, 나 유튜브 왜 하려고 했지? 약간 계속 현타가 와요.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유가 필요한 건지, 혹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건지, 하여튼 한 25분 동안 혼자 일기를 쓰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이 되진 않더라고요. 꽤 복잡하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결론은, 가치 있는 일이다. 결론은. 그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은데, 이러나 저러나 유튜브에 익숙해지고 지금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의미는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서 다시 켰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해요. 어, 그 오늘 이틀 차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풀타임 근무도 아니었고 6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일의 강도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최근에 긴장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제는 잠도 쏙 못 자지 않았는데도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자볼까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집에 와서 녹초돼서 잘 준비하는 그런 와중에 별로 할 소리도 없는 또 켜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먼 훗날에는 그래도 몇 개월, 1년 이후에는 이 채널을 유지만 하고 있다면, 꾸준히 활동을 한다면은 누구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까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일기를 녹음으로 남겼거든요, 이걸로. 근데 제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카메라만 켜서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 카메라를 켜서 이 구도와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게 20대 30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4, 50대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10대는 볼 일이 없겠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랑 소통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0대랑도 20대랑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사람 만나면은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E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파티 좋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랑 대면을 해야 된다면은 대면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초면인 사람이랑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그것과 이게 왜 다른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동영상 2번 올려봤는데, 올릴 때 공개 여부를 정하잖아요. 이거 공개 동영상인지 비공개 동영상이었는데, 손이 계속 비공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저한테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컨셉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 컨셉인데, 이게 뭐 허공에 짓거리는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언젠가는 사람이 보겠지 라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근데 그 가정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애초에 이게 설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고충이 됩니다. 만약에 제 앞에 여기에 인터뷰를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전혀 어려울 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카메라를 뭐 무서워한다거나 뭐 그런 계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어저께 올린 영상이랑 그저께 올린 영상 보니까 또 오늘도 비슷할 텐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네. 그거 보고 있으면 또, 이제 삭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지고 아예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뭐 볼만한 내용도 없고. 어쨌든 그냥 제가 익숙해지려는 과정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6분째 하고 있네요. 네. 그 그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랑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이렇게 댓글 보고. 차라리 그게 낫나? 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다른 플랫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를 이용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밖에 모르니까, 유튜브도 라이브가 있지만, 그거는 자기, 이렇게, 구독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테니까, 그 사람들 다들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처럼 유튜브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근데 또 너무 인위적이기는 싫고, 그냥 일단은 익숙해지고 싶은데 당장 휴대폰 하나로 뭔가는 해볼까라고 시작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약간 서로 봐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글쎄요. A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3분짜리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그 사람은 화답하듯 또 3분짜리 영상을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유튜브에 익숙해지고, 대화할 상대가 정해져 있고, 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D라는 사람도 이렇게 점점 이상한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대단히 저한테는, 저는 억지스러운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통?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비단 나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제가 쉬고, 내일 뭐 몇 시간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모레도 연달아서 쉬기 때문에 주말이니까, 제가 주말에 쉬는 업장은 아닌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쉬는 스케줄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쉬는데, 그 컴퓨터 화면 보면서 하는 걸 좀 배워봐야겠어요. 근데 저번에 시도를 안 한 게 아닌데, 그때 마이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문제 하나씩 해결하려다 보면은 또 제 하여튼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어, 저는 뭔가를 꾸준히 하고, 습관이 되고,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꾸준히 하면 어쨌든 성장은 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뭔가 발전이 되고 하는데, 그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없었던 아이예요. 어, 10대에는 전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꾸준히, 그러니까 공부는 아예 안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악기를 하나 했었는데, 악기를 전공으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도 악기 연습을 안 했어요. 연습을 한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약간, 그래서 꾸준히 하는 거, 뭐 열심히 하는 거, 성장하는 거, 발전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못하는 약간, 성과는 바라는데 진득히 노력하는 방법 자체, 그 맛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이랑 20대를 접어들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꾸준히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였어요. 일기를 정확히 2010년부터 썼어요. 맞을 겁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그런 성향에 일기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 막, 오늘 날씨 좋은 뭐 이런 일기가 아니라, 그런 일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뭐 글 쓰는 거, 뭐 일기, 뭐 꾸준히 하여튼 다 못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기를 써야 됐던 게, 제가 2010년 군번이에요. 그때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군대가 그냥 정서적으로. 그때도 제가 뭐 대단히 몸이 힘든 그런 군대를 갔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육군 가서 나중에는 행정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보면은 되게 꿀반 케이스였을 수도 있고 상병부터는 편하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고 막 이등병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초반 그 며칠 와우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이 사회에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갇힌 신분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또 그때 저의 삶이 나중에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저는 제 삶 공개하는 게 뭐 이렇게 껄끄럽지는 않아서 처음부터 그냥 쭉 훑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말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제 삶이 군대 가기 그 무렵에 진짜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상황에서 군대까지 가니까, 이게, 그냥 뭐, 하여튼 뭔가 힘들었어요. 지금 기억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감을 하기는 시작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에 노트 같은 거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며칠은 아예 아무것도 못 쓰다가 드디어 밤에 이제 그런 몇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여기 있나? 저기 끼워놨는데 지금 빼내기에는 예. 하여튼 그 A5 사이즈의 공책 수양록이라고 써져 있는 그 공책이 있는데 거기에 모나미 볼펜 한 자루랑 같이 주면서 그때 한 1시간 정도 줬나? 뭐라도 쓰래요. 그 애들한테는 그게 약간 또 하나의 숙제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와 저는 그 시간이랑 그 볼펜이랑 그 종이의 면적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글씨를 정말 쌀 알 크기만큼 쓰면서 막 여백에다가 막 써내려갔어요. 찾으면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럼 뭐라고 썼는지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5분도 안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쓰다가
이제 자대라고 하는 그 앞으로 계속 복무를 할 그 곳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뭐 하여튼 거기서도 좀 외로웠어. 뭔가 그때 참 외로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어떤 심적인 상태를 이 얘기를 나눌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켜서 그 얘기를 썼어요. 뭐 어쨌든 그 말하자면 길고, 결론은 그때의 저한테 이건 뭐였냐면은,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일기라고 표현하게 돼서 이게 너무 뭔가 틀에 박혀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어떤 저의 현 상태를 표출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글로 표출 안 해도 돼요. 그냥 점만 쭉쭉쭉쭉 꺼도 되고, 언제는 막 이렇게 글을 안 쓰고 이렇게 종이가 찢기듯이 막 볼펜을 이제 휘갈긴 적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2010년이 처음이 아니었네요. 2008년이 처음인데, 그때 밤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맡에 A4 용지 3장 두고 자고 그랬어요. 밤새 맴도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기록을 해놔야, 아, 이 생각, 저 생각이 구체적으로 몇 시간마다 맴도는구나를 눈으로 스스로 포착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뇌가, 아, 내가 지금 맴도는 생각을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의 휴식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네요. 아, 그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건 2010년인데, 2008년 때부터 뭔가를 쓰긴 썼네요.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이 말을 왜 했더라? 아, 꾸준히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 꾸준히 하게 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기라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저의 철저한 원칙은 뭐였냐면은,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않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뭐 아무런 형식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솔직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냥 나만이 본다는 생각으로, 훗날 누군가 보겠지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뭐 부끄러운 내용까지,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성욕 이런 거겠죠. 그런 것까지도 막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 내 상태를 최대한 솔직하게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게 철칙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연스러워야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면은 그래도 15년이잖아요. 네, 기록한 게 15년치가 있어요, 지금. 일부는 종이로 있고,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 파일로 있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소중한 자료이고, 저는 딱히 그런 종류의 이불킥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예능 이런 거 보면은 뭐 누군가 옛날 자료 보면 막 이불킥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민망해하고, 저는 그 나이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 엄청 촌스럽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는 않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유튜브를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카메라 한 자루가 아니고 카메라 한 대, 그러니까 굳이 새로 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켜서, 뭐 구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백그라운드 신경 안 쓰고, 뭐 머리를 했니 많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까 이 옷은 지금 꺼내 입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가지고 나체를 보일 수는 없잖아요. 노홍철 형님은 나체까지 보이시더라고요.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촬영하시는데 리스펙입니다. 저는 노홍철 형님만큼의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하겠죠. 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콘티를 짜고 뭔가 준비를 해서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 스스로 보려고 하고, 또 나 스스로 그런 거를 보고 음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해줬고 지지해줬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제 친구라서 그랬겠고 불특정 다수에게 꼭 그걸 바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러움과 또 많은 분들과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사나 흥미로운 어떤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늦지 않은 시일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지금 오래 살았고, 제가 어릴 때 영국에서 살았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로 영국에서 나왔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제가 썩 평범하지는 않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부정적인 측면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면으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네가 어릴 때 영국 사회 나와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국 살다가 온 한국 애들 많은데 저같지는 않아서 그게 중요한 어떤 것 중에는 하나겠지만, 내가 나다운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저도 정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 살면 이런 걸 정리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나고 넌 너다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한국에서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떤 그런 모두가 똑같은 특성, 모두가 똑같은 공부를 받아오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대세가 되게 중심인 이런 사회를 싫어하진 않는데, 그런 사회,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독특성과 이 중요한 점들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 안에서 속해서 내가 소통을 하려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 부분에서 저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게 난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별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너 너 생각 독특하다. 저는 이 생각이 독특하다라는 그 단조로운 표현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터레스팅 하다. 너는 그런 생각을 했냐?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는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막 생각을 나누고 상호 간에 어떤 생각이 다르다면은 그 다름을 인정을 하고 뭐 이런 흥미로운 대화, 흥미로운 소통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런 흥미로운 대화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낸다거나, 그러니까 주변에 널려 있는 느낌은 아닌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마주하는 비교적 우리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도 저는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들도 저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틀 동안 새로운 직장을 일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전 직장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당신은 왜 현재 이 직장으로 왔냐? 비교적 단순한 직장이라서 그런 걸 더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할 거냐? 요즘 잘 지냈냐?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막 그 전형적인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새로 만났는데. 저 같아도 누가 오면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설명을 막 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이게 대충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 래핑을 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저를 발견하는데, 그게 좀
아까워요. 지금은 너무 사회적으로 지쳐가지고 그렇다고 한들 이런 나를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지금 뭔 얘기?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의 오리진을 찾기 위해서라도 내 얘기를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또 오늘까지 3일 맞나? 3일에서 뭐 며칠 동안은 이런 두서없는 얘기 이런 걸 하겠지만 내가 굳이 어렵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준비를 하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뭐 표현이 떠오르지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저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내가 나를 발견하고 싶다 라는 그건 너무 거창하고 어쨌든 때문에 내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도 정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웬만하면 해보려고요. 하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죠. 그게 재밌든 재미가 없든. 그 약간 고민은 저는 저를 공개라는 거는 크게 그 고민이 안 되는데 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까 일기 얘기했잖아요. 일기를 뭐 언제까지 쓸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라면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기를 쓴 진짜 양심을 걸고 정말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속에 뭐 재밌는 얘기 재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약간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죽고 나면 공개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누가 볼지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도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귀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스스로 느낀 바를 그게 수치스러운 거든 자랑스러운 거든 자존감이 높은 거든 낮은 거든 뭐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가장 진솔하게 풀어나간 어떤 얘기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겠다. 혼자서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지는 제가 저를 공개하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제가 제 삶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려면은 제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가족, 뭐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빼거나 얼버무리면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성이 안 찰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어릴 때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를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 하다 보면 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해야겠는데 그래서 내일 저는 일기를 이렇게 모아두는 것 못지않게 그 사진을 꽤 많이 연도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진 다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은 이제 있는 편이라서 그걸 하나 보면서 저도 회상하고 이때는 이렇게 살았지, 저때는 저런 상황이 있었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영상 만들면은 저도 저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웬 남자애가
애는 아니죠. 웬 남자 아재가 이렇게 혼자서 셀피 찍으면서 짓거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면 그래도 시각적으로 좀 더 흥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봐주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 관건은 이제 화면 녹화하는 법, 그리고 그 컴퓨터를 훑으면서 그 보이면 안 되는 뭐 어떤 얼굴이라던가 뭐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라던가 이런 거 어떻게 지키지, 그 일일이 편집하는 게 어렵나, 뭐 이런 고민. 그리고 저번에 노트북 연결했는데 소리 안 나와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편집 너무 심해지는 건 아닌가, 너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버거워지면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한다는 게 또 일이 돼 버려서 경직되고 또 즐거움은 잃고 또 꾸준함은 잃고,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저는 완성도랑 자연스러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자연스러움을 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집착 무슨 30분이 넘었네요. 자연스러운 집착 광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포장된 게 많아서 너무 자연스러움을 잃어가는 세상 같아서, 저는 자연스러운 게 정말 아름답고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굴이, 지금 이거에선 잘 안 보이는데 어느덧 수염을 면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저는 이제 뭐 흰머리도 이제 막 나기 시작하고, 머리를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멋스럽죠. 뭐 어쨌든 이런데 제 모습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관에 가면은 이 모습을 없애버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증명사진이 저 같지가 않아요.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저는 그런 게 이제 피곤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뭐랄까, 네. 그걸로부터 그렇게까지 그 효용 가치가 제가 자연스러움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깨끗함도 표현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항상 논하려고 하면은 어려운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업로드 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5분짜리도 업로드 하는데 막 몇 분씩 걸리던데 지금 33.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다 보니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사람들 이거를 보시는 분이 좀,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답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게 그렇게 되네요. 이게 허공에다 짓거리다 보니까 이 피드백이 없으면은, 이것 또한 반대로 말해서 피드백이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막 유튜버들이 뭐 배터리 잔량도 없다네. 유튜버들이 이제 뭐 힘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냥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뭐 그렇겠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막상 올리다 보니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안녕히 주무십시오.